1913년 11월 7일 아프리카 북부 알제리에서 태어난 오늘의 주인공. 그는 1차 세계대전 때 아버지를 여의고 청각장애를 가지고 있던 그의 어머니, 그리고 할머니와 형, 외삼촌들과 함께 살았죠. 어린 시절 내내 가난에 시달리게 되었지만 머리가 좋았던 그는 학교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곤 했습니다. 하지만 가난에 더해 고질병인 결핵까지 앓게 되어 진학은 포기할 수밖에 없었죠. 게다가 그 당시 그는 하녀로 일하시는 어머니를 보며 빈부격차에 대한 부조를 심각하게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아무튼 그렇게 그는 생업전선에 뛰어들게 됩니다. 뛰어난 두뇌로 가정교사 일도 했으며 자동차 수리공으로 일을 한 적도 있다고 하죠. 그러다가 프랑스의 철학자 장 그르니에를 만나게 되었고 많은 일들을 하며 끝내 철학학사 학위를 취득하게 됩니다. 자, 오늘의 콘텐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콘텐츠 인물은 프랑스의 철학자 알베르 카미입니다. 22살이나 어린 나이로 프랑스 공산당원으로 활동을 하게 된 카미. 그는 신문사에서 일할 당시 그의 고향인 알제리는 프랑스의 식민지여서 그는 프랑스의 식민 지배를 반대하며 부정적으로 바라보았고 그에 대한 부정적인 글을 쓰기도 했죠. 하지만 정부의 압력으로 그는 신문사에서 해고당했었지만 그의 편인 언론노조의 지휘로 다시 복직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카미는 축구를 굉장히 좋아했고 심지어 대학 시절에는 골키퍼로도 활약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려한 외모로 배우 또한 되려고 했으나 이내 접고 글을 쓰기 시작하며 작가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죠. 알제리 독립전쟁은 알제리와 프랑스 간의 싸움이었는데요. 이때 뜬금없이 카미는 프랑스의 편을 들게 됩니다. 카미는 자신의 고향인 알제리의 독립을 반대한 것이죠. 이 내면에는 물론 폭력 사태를 진정시키고 독립은 하지 않되 알제리의 자치권을 확대하여 모두가 평등하게 살자라는 취지였지만 독립전쟁은 이미 발발했으며 사상자 또한 나오는 상태에서 카미는 알제리인들에게 미운 털에 박히기 시작했죠. 불행하게도 프랑스 역시 카미의 의견을 탐탁치 않아 했죠. 알제리 독립반대를 한 이유 중 하나는 그의 어머니가 살고 있는 알제리가 평화로웠으면 하는 뜻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카미는 프랑스와 알제리 양국 모두에게 환영받지 못했죠. 그래서인지 알제리 독립 후 1961년 카미를 추모하기 위해 만든 기념비에는 카미의 이름이 거의 지워진 상태라고 합니다. 이게 조금은 납득은 가는 게 우리나라 역시 일제 식민지를 겪은 나라로서 한국으로 치면 친일파 문학가 정도로 치부할 수 있기에 꽤나 건드리기 까다로운 문제이기도 하죠. 처음에는 좌익 운동가로 활약을 하다가 더러운 자본주의와 부조리 가득한 사회주의 등 둘 다 모두의 혼멸을 느껴서 아나키즘을 추구하기도 했다고 하지만 물론 아나키즘이 추구하는 무정부주의와는 좀 맥락이 다른 정부와 시민계층 등 모두가 두루두루 잘 사는 그런 유토피아적인 말이 안 되는 거잖아! 뭔 개소리야? 현실에서는 거의 불가능한 이상적인 세상을 꿈꾸는 그냥 이상주의자 같은 느낌도 드는 게 사실입니다. 그는 머리만 좋았던 것이 아니라 수려한 용모로도 꽤나 인기가 있었는데요. 1934년 그의 나이 22살에 시몬 이에라라는 여인과 결혼을 하지만 무려 서로 맞바람을 피우고 시몬의 마약 중독으로 인해 6년 만에 결혼 생활을 잡게 되었으며 같은 해인 1940년 수학자인 프랑신 포르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카미는 결혼이라는 제도에 대해 엄청나게 반대했었다고 합니다. 아니 그럼 결혼을 하지 말든가. 카미는 프랑신 사이에서 쌍둥이를 낳게 됩니다. 한 가정의 가장이 되었지만 그의 불륜은 끝이 없었다고 합니다. 이제 왜 결혼 제도를 반대했는지 알겠네요. 스페인의 배우, 프랑스의 배우들과의 불륜 행각도 끊임이 없었다고 알려지는데요. 아무래도 대외적인 인기와 수려한 외모 때문이 아닐까 하는 무슨 그냥 바람둥이였던 거죠. 아무리 그의 글이 좋아도 그의 여성관과 연애관은 저의 개인적인 주관으로는 그리 좋아 보이진 않네요. 아무튼 문학가로서의 알베르 카미의 색을 말하자면 그의 책들에도 많이 시사된 바와 같이 그의 작품들은 굉장히 무겁고 또 어두우며 유한한 인간의 생명에 대해 허무주의적이고 부조리에 대한 경험론적 관념을 엿볼 수가 있는데요. 아이러니하게도 그는 자신이 부조리주의 철학자로 불리는 것을 굉장히 후회했다고 합니다. 또한 그는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부조리와 상생하고 삶이 의미 없다면 우리의 존재 이유는 없는 것인가에 대한 것에 많은 고찰을 했으며 의미가 없는 것 또한 옳은 것이다 라는 해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쉽게 요약하자면 인간은 언젠가 죽는다. 그러니 모든 것은 무의미하다. 그러면 우린 죽어야 하는 것인가? 이런 내용인데요. 저도 마찬가지이고 사람은 나이가 들면서 누구나가 다 한 번은 삶의 이유와 목적성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이 오곤 하는데요. 카미는 이런 개인의 부조리와 삶의 의미에 대해 날카롭고 노골적으로 자신의 책에 표현했습니다. 희망적이거나 밝은 시사점을 갖고 있지는 않았지만 모순되지만 공감되는 인간의 부조리와 이원성 등을 매우 잘 표현하였고 그로 인해서 답을 주는 자가 아닌 질문을 던지는 자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면에서 저는 그의 책은 본질을 꿰뚫는 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의 정보를 보면 국적은 프랑스, 정당은 프랑스 공산당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의 행적을 보면 그는 공산당을 비판도 하였고 공산당을 탈당하기도 했었습니다.
자신 안에 있는 많은 모순들과 인생 전반에 걸쳐 완전하지 않은 사상과 관념들에 대해 환멸을 느낀 그의 관념이 그대로 그의 책들에 쓰여진 건 아닌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인지 그는 1957년 젊은 나이로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였습니다. 그리고 1960년 교통사고로 인해 목이 부러져 현장에서 즉사한 알베르 카미. 생전에 그는 한 인터뷰에서 교통사고로 죽는 것보다 더 의미 없는 죽음은 없다 라는 말을 남겼었다고 합니다. 참 죽음까지도 아이러니한 그였죠. 이와 같이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알베르 카미. 이런 아이러니하고 복잡한 그의 인생과 인생 전반에 걸친 그의 끊임없는 고뇌 때문에 그의 작품이 더 빛이 나게 된 건 아닌지 오늘도 판단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이상 오늘의 콘텐츠 알베르 카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